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주목할 내용은 시장에 정말 뜨거운 감자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시점이 참 절묘해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파월 의장 발언 후에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좀 숨고르기,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보였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이런 미묘한 시점에 발표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그냥 한 기업의 성적표, 뭐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분기 실적을 넘어서 지금 시장을 막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공지능, AI 투자 열풍 전체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가 가진 여러 겹의 의미, 또 시장에 미칠 파장,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핵심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과연 엔비디아 이번에도 월스트리트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이 AI 랠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죠. AI 거품 아니냐, 이 논란에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될까요? 정말 중요한 갈림길 같아요. 네, 그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 보려면 일단 시장 기대치부터 봐야겠죠.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이번 분기 엔비디아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걸. 평균 1.01달러, 그리고 매출은 한 461억 달러 수준,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자체도 사실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기대치가 높다는 건 뭐 주가에도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올해 들어서만 엔비디아 주가가 30% 넘게 올랐고 지난 4월 저점하고 비교하면 거의 뭐 2배 가까이 뛰었잖아요. 시장은 이미 엄청난 성공 스토리를 다 가격에 매겨놨다 이런 셈인데 이러면 사실 기대치를 뛰어넘기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바로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지난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특히 이번 실적 발표랑 같이 나올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서 그 중국 매출 제외 여부, 이게 또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미묘합니다. 중국 매출 제외 여부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가요? 단순히 뭐 중국 시장 크기 이것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뭐 미중 기술 갈등 이런 배경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중국 시장 매출 비중 문제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랑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 의존도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미국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가 가이던스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히 매출 전망치를 넘어서 엔비디아가 처한 어떤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관련 불확실성은 엔비디아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외부 변수다 이런 얘기군요. 근데 이 변수를 뭐 차치하더라도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갖는 의미가 더 크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AI 투자 열풍의 지속 가능성을 보는 잣대다 이런 말씀이셨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이슈도 물론 중요한 변수지만 어쩌면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엔비디아 실적이 현재 시장을 휩쓸고 있는 이 AI 투자 열풍에 진짜 실체를 얼마나 뒷받침해 주느냐. 아시다시피 올해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 상승에 거의 전부가 AI 기대감이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랬죠. 엔비디아는 그 기대감의 정말 최정점에 서 있는 기업이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최근 MIT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기대감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듯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AI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무려 95%가 아직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 ROI라고 하죠. 이걸 제대로 못 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AI 도입 초기 단계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AI가 실제 사업에서 돈 벌어주기가 어렵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할까요? 그 MIT 연구 결과가 던지는 메시지가 작지 않습니다.
95%가 ROI를 못 낸다는 건 단순히 아직 성과가 없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AI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하고 그걸 통해서 측정 가능한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수치는 AI 기술의 잠재력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꽤 크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I 인프라의 핵심인 GPU를 공급하는 엔비디아 실적이 이 MIT 연구 결과랑 딱 맞물리면서 더 크게 해석될 여지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엄청 잘 나가는데 정작 그 비싼 칩을 사가는 기업들은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번에 시장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실적이나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면 시장은 이걸 그냥 엔비디아 한 기업의 문제로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MIT 연구 결과랑 딱 결합해서 이거 AI 투자 전반에 대한 회의론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AI는 아직 돈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기대감이 너무 앞서갔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AI 관련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갑자기 확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AI 버블 붕괴 시작 신호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투자 심리가 단순히 위축되는 걸 넘어서 그동안 AI 관련 기업들한테 붙었던 높은 프리미엄, 이 밸류에이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게 과연 정당한가? 이런 논쟁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압력이 거세질 수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만약 엔비디아가 이런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시장 예상을 확 뛰어넘는 강력한 실적,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AI 투자 열풍은 다시 한번 엄청난 추진력을 얻겠죠. 역시 AI는 진짜다. 이거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낙관론이 힘을 받으면서 관련 주식들이 또 한 번 랠리를 펼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 MIT 연구 결과는 그건 그냥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거고요. 네, 양쪽 시나리오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엔비디아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뿐만 아니라 AI라는 이 거대한 테마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다른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나 다른 기업들 실적 발표도 꽤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시선이 엔비디아 하나에 집중되는 겁니다. 다른 주요 일정도 한번 짚어주시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주에는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 중 하나죠. 개인 소비 지출, PCE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건 연준 금리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죠. 또 미국의 GDP 성장률 수정치,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데이터, 이런 것들도 발표됩니다. 거시경제 상황을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도 여러 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리나 베스트바이, 또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도 있던데 이 기업들 실적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인가요? 데일 같은 경우는 PC 시장 상황이나 기업들의 IT 지출 동향,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고요. 베스트바이는 소비 심리, 알리바바는 또 중국 경제나 소비 동향 파악에 중요한 단서를 주죠. 분명히 다 의미 있는 발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관심은 정말 압도적으로 엔비디아에 쏠려 있어요. 뭐랄까, 마치 거대한 태풍이 오면 다른 작은 바람들은 잘 느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엔비디아 결과가 가져올 파급 효과가 워낙 클 걸로 예상되니까 다른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후순위로 밀려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현재 AI 시대를 상징하는 어떤 아이콘이자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그냥 반도체 기업 하나가 아니라 기술 혁신의 방향과 속도를 재는 척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요, AI 기술에 대한 이 엄청난 기대감이 실제 비즈니스 성과,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으로 얼마나 잘 연결되고 있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받는 시험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잠재력과 경제적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찾아갈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시장 참여자들은 정말 숨죽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다시 한번 시장을 놀라게 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아니면 거품 논쟁에 불을 지필 어닝 쇼크가 나올지,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발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줄 겁니다.
만약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 폭발적인 성장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계속 따라올 거고요. 그리고 만약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AI 기술의 상용화 속도나 실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겠죠. 어쩌면 AI 기술 발전 로드맵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주가 등락, 이거 너머의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혁신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떤 성장통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반응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AI 기술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장기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MIT 연구에서 나온 ROI 부진 문제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초기 단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AI를 실제 비즈니스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역량 자체가 아직 부족한 건지, 혹은 AI 기술 자체가 특정 산업 외에는 아직 확실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찾지 못한 건지,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이 뜨거운 감자를 중심으로 이게 AI 투자 열풍과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단지 숫자를 넘어서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어깨에 시장 전체의 기대와 우려가 다 놓여있는 그런 형국이니까요. 오늘 모니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로 인한 단기적인 시장 반응을 넘어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AI 투자의 장기적인 성공, 그리고 이 기술이 정말로 우리 삶과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려면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단순히 기술 개발 속도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수용성, 윤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 혹은 각 산업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개발하는 능력일까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지켜보시면서 AI 시대의 미래를 결정지을 근본적인 동력이 무엇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또 사회 시스템에 통합시키느냐 하는 문제니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AI의 가치를 평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